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 주말에 휴장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열리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증시도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는 하락 흐름입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양봉, 즉 낮게 시작해서 그것보다는 좀 높게 끝나는 양봉의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 흐름이죠. 예, 양봉이 아니라 음봉의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그리고 업종 대표주인 소위 전기전자와 자동차, 전차 군단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나름 코스피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흐름, 여기에 대해서는요. 나스선물이 하락했지만 중국 증시가 나름 안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금요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즉 소폭의 하락이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안정적인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에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선물이 거의 1%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이 선물 옵션에서 상방 포지션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도 그닥 그렇게 크게 매도는 안 했죠. 1,000억 안 되는 금액. 기관은 거의 매매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시초가보다 조금 높게 거래소는 끝났는데 거의 제자리 횡보인 거를 보면은요. 내일 한번 보자. 이런 형상으로 진행된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 3점만 문제 아니다. 두 달 새 20% 넘게 빠진 SK하이닉스 이런 정도 뉴스? 근데 그거는 하락이 일정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거고요. 하지만 오늘 1%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1%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는 내일 기대하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미국 시장 선물이 하락하더라도 종가는 지금보다 높지 않겠어? 라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 보시면 상승 장악형이에요. 다소 이 거래량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쭉 올라가서 오늘 이런 양봉이 나왔으면 아주 확실한 상승 장악형의 흐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조금만 움직임 속에서 오늘 그것을 뒤엎는 양봉이 나온 것은 여기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죠. 물론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약화된 모습이지만 드디어 하락에서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 저가 매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두 종목 모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상태에선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자동차주가 나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현대차 1% 가까운 상승세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 나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나쁠 게 없는 뉴스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동차주 나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쁠 거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병목 형상 혹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 생산이 지금 생각보다 못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밀려 있습니다, 주문이. 그런 점이 향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대건설, 현대차, 이지스 운용과 도심, UAM, 이창육건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미래 산업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쁠 거 없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는 나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동차주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지워졌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17만 원 아래 권역은 오히려 쌉니다. 16만 8천 원인가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 아래는 싼 권역입니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19만 원 위에서 놀아야 어느 정도는 제자리 찾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더불어서 기아가 상대적인 강세인 거는 분명해 보이죠? 예, 기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상대적인 강세의 요인, 저평가가 훨씬 더 돼 있다라는 점, 전기차 부분에서도 기아차가 조금 더 해외 쪽에서는 안정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랜만에 현대위아를 한번 보시죠. 현대위아 오늘 뻗어 올리면서 5% 상승했는데요. 64,000원 선이 상당히 큰 저항이었거든요. 64,000원에서 65,000원 사이요. 그것을 뛰어넘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자동차 쪽에서 항상 자동차가 움직일 때 자동차 관련주들이요. 현대위아가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 자동차주들이 안 좋다 보니까 헤맸었는데 오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요. 현대위아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들이 또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4% 넘는 상승세, 장중에는 6% 넘는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이 부분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강세 이러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내 그리고 실외 마스크 쓰기는 아직 진행이라는 부분에서 지난주 후반에 예, 실망 매물이 나왔었죠. 걱정 말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풀릴 거라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원 지지 기반으로 다시 올라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주가 조정은 말씀드렸었던 실외에서도 어느 정도 마스크 벗을 가능성 이것을 호재로 삼아서 끌어올렸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우리나라 많은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도시봉쇄, 뭐 경제봉쇄 이거가 많이 영향을 끼쳤었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주춤거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악재 요인이었는데 해자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호재거리. 더군다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 넘는 매출이 중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이 봉쇄가 풀린다는 건 상당한 호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군 중에 토니모리, 이츠한불, 더군다나 이츠한불 저는 주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토니모리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토니모리가 좀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 역시 저는 이 마스크 벗을 거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중국의 경제 봉쇄, 도시 봉쇄가 이제 해제됐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림,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하림 쪽을 좀 중심으로 볼 텐데요. 9.78% 상승했습니다. 마니커, 상한가, 하림 12%. 왜 그랬느냐? 닭가슴살 제품 가격 인상. 예, 드디어 닭고기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농산물 인플레이션, 곡물 인플레이션, 이거에 따라서 지금 농업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닭고기 관련주들이 급등한 순환매가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닭고기 관련주에서 할인 같은 경우 전 고점 오늘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는 좀 달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좀 더 이 고점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윗꼭지 달았기 때문에 내일 혹은 모레 약간 조정을 볼 수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마니커 23%,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니커가 좀 더 가벼워요. 오늘 초대형 거래가 나타났는데요. 길게 놓고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뭐 여기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아, 얘도 바닥 탈출 권역이구나.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조정 시에는 5일선, 올라오는 5일선 근처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정유주 그리고 2차전지 이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혼자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의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역대급 정유호황 1분기 실적 좋다, 실적 1분기 서프라이즈 전망,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 때문에 오늘도 레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8%나 어닝 서프라이즈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레포트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전 고점 1차 저항 때 딱 갖다 놓고 끝납니다. 하지만 정제 마진, 그동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정제 마진 긍정적이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돈 괜찮게 벌 거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아직 기업 분할이 안 됐지만은 기업 분할 또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럴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하지만 23만 5천 원 이 위는 갈 영역 충분히 된다라는 부분 여전히 유지를 하고 2차 목표가인 2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 다소 눌리는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주변 증시 대비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주변 환경 대비해서 나름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역할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응원의 댓글을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